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20페이지. 이제 오늘 또 많이 또 진도 나가야 될 건데. 220페이지 보세요. 6절. 손해배상하고 무슨 보증? 업무 보증. 자, 칠판 보세요. 자, 손해배상 책임하고 업무 보증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손해배상하고 무슨 보증? 업무 보증 설정. 자, 칠판 봐주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거래계약이라래요. A라는 사람이 개업공인 중개사, 중개업소 사장을 말합니다. 자, 이게 건물입니다. 건자가.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건물. A가 개업공인 중개사. 그렇죠? 갑하고 을 간의 거래를 중개했어, 매매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자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건물을 샀는데 손해가 났습니다. 손해가 얼마 정도 났을 것 같아요? 개공 잘못 때문에. 하자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물건 샀는데. 얼마? 1억. 1억 얼마? 2천. 그렇지. 저것까지 알아버려야 돼. 1억 2천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얼마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줘야 돼요? 1억 2천 다 져야 돼. 손해 난 만큼. 손해 난 만큼. 그러죠? 근데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우리 법에서 보험을 들고 영업을 그랬어요. 보증을 설정하라. 그럼 개인들은 보증 얼마 설정해야 돼요? 1억 이상입니다. 그럼 일단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죠?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개업공인 중에서 직접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줬으면 개공에게 구상권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구상권 가능하겠습니까? 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개공은 다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자, 그래서 이 파트가 이걸 배우는 단원이에요. 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엄청 많이 쓰여 있어요. 거기 보면 236페이지까지 많이 쓰여 있죠? 근데 이 내용이 다 끝났어요. 집에 가도 됩니다. 이제. 집에 가도 돼. 이게 전부요. 별거 공부할 것도 없어. 근데 뭐 공부가 어렵겠어요. 이거 대충 하면 되지. 그렇죠? 농담이고 하여튼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자, 손해배상 책임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이거 이제 충족이 돼야지 손해배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칠판 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 고용인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업공인 중개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고의부터 설명합니다. 고의가 뭐예요? 고의. 일부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개공이 알고 있어요. 근데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쳤어? 그럼 이 사람이 하자 있는 물건 사면 당연히 손해 날 것을 알고 있는 상태. 손해 날 것을 알고 있는 상태. 이게 뭐다? 고의. 근저당이 설정되는데 설명하지 않았다 할지. 그렇죠? 뭐 이게 다 고의성이 있는 거고. 과실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부주의 때문에. 뭐 때문에? 부주의. 그러니까 개공이 조금만 신경 써서 조사했으면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주의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주의를 게을리해서 몰라서 못 가르쳐준 게 뭐다? 과실. 그럼 손해배상 관계는 고의성이 있을 때만 지는 거예요? 과실이 있을 때 지는 거예요? 과실이 있을 때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은 고의가 됐건 과실이 됐건 다 발생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예, 고의하고 뭐가 있어야 돼? 과실. 근데 또 하나.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무엇과 관련된 고의과실이냐? 중개 행위와 관련된 고의과실이에요. 중개 행위란 것은 둘이 연결해 주는 행위가 무슨 행위? 중개 행위. 그죠? 중개 행위와 관계없이 손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야. 뭐 민법이랄지 다른 법상 문제지. 이게 뭐가 관련된 고의과실? 중개 행위. 근데 중개 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뭘 공부하라고 했어요? 판례를 공부하라고 했어요. 판례를. 애매모호한 거.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럼 무료 중개했다 그러면 중개행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친척이나 아는 사람 무료로 중개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손해가 났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중개행위로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고,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면 우리 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죠. 그럼 이건 중개행위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게 판례. 그죠? 이런 건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로 보고 있어요. 하여튼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뭐과 관련된 고의 과실? 중개행위. 그거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이건 뭐라 했어? 이거 고용이. 그럼 고용이란 것은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고용이란 말을 쓰고 있죠. 소속공인 중개사도 있을 수 있고 중개 보조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소공이 고의 과실로 자 여기다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 을은 직접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이 앞전에 배웠죠. 그럼 개공에도 직접 청구도 가능해요? 왜? 고용인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그래서 둘이 연대 책임지는데 이런 연대를 무슨 연대? 부진정 연대 관계다. 그래서 각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연대 책임져. 직원이 사고 치면 사장하고 같이 지는 거야. 그럼 거꾸로 사장이 사고 쳤을 때는 직원이 같이 져? 그러면 사장만 지는 거예요? 네, 그래요. 얘들은 개공만 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용인 사고 치면 같이 지는 거고.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감독상 무과실.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무조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됐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손해 끼친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요.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 첫 번째. 또 하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그랬어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 말은 사무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려줬다는 소리야. 사무소 빌려줬다는 소리예요. 자, 7번 보세요. A 개공이 자, 사무소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개월 휴업한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2개월 휴업할 때는 관청에다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몇 월 초가? 3월 초가 휴업했을 때만 신고. 근데 이 사실을 친구 B가 알았어요. B가 알아서 자, 사무소 빌려달라. 문 닫으면 뭐하냐? 영업해서 내가 돈 좀 벌자. 그래서 빌려줬어. 근데 B가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끼쳤어. 얼마 끼쳤어요? 여기 손해 얼마 끼쳤을까? B가 의뢰인에게 손해 얼마 끼쳤어요? 얼마? 1억 끼쳤어요. 1억 2천이 아니고 1억. 아주 좋았어요. 그럼 피해 의뢰인은 직접 B에게 좋아.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B가 돈이 있다래요, 없다래요? 없고 실제로 돈이 없어. 그럼 법에서 배상하래도 돈이 없으니까 배상받기 어렵잖아요. 어차피 돈 벌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사무소 주인도 책임을 져라, 지지 말라? 져라. 이 조항이 그거야. 사무소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이 의뢰인은 직접 A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동시에 청구 가능하죠? 그럼 동시에 청구했을 때는 각각 얼마씩? 자, 각각 1억이에요? 5천씩이요? 1억씩. 자, 그렇다고 2억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둘이 연대 관계예요. 이것도 부진정 연대 관계고 어느 쪽이든 받아내면 끝나. 그러죠? 그거 알고 또 선택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많은 쪽의 청구도 가능하고. 그러면 B 때문에 A가 지는 것은 과실, 무과실?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면 이 관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준 사람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사고 터지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소 빌려주라는 소리요,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주지 말라. 빌려달라 해도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자, 종합 정리할게요. 손해 끼치는 것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도? 그래, 그 관계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이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교재는 엄청 많이 쓰여 있어요. 사실 한 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엄청 많이 써요. 자, 밑줄 그을게요. 221페이지.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 요건 나왔습니까? 1번 개공이 기책 사유. 그것이 이제 고의 과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가로 1번 의 성격 세 줄 밑에 보세요. 개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 중개 행위 동그라미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질문 있죠? 그게 법 조문입니다. 뭐과 관련된 고의 과실? 중개 행위. 뭐과 관련된 고의 과실? 중개 행위.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제줄.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제줄에 보면은 과실 책임의 성격을 짓고 있다. 그 지문 있어요? 거기 몇 줄 보세요. 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의 성격을 진다. 거기만 일단 체크하세요. 예. DP 넘기세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고의란 개념이 나와 있죠? 고의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고의란 밑줄 그으세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란 것을 알면서 동그라미 감히 이를 행하는 무슨 상태? 심리 상태. 그러니까 손해 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야. 개공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인 예가 동그라미 3번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와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서 밑에서 네 번, 아니, 동그라미 3번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컴마 뒤쪽으로. 뭐라고 나왔어요? 중개대상 주택에 근저당에 설정된 사실을 뭐 했어요? 알면서 의뢰인에게 알렸어, 안 알렸어?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근저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자를 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계약을 한 상태가 고의. 이런 것이 하나 예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과실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중간 주의를 뭐 했기 때문에?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부주의 때문에. 게을리에서 발생한 것이 과실.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게을리해서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것이 과실. 됐습니까? 네. 자, DP 넘기세요. 자,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그 지문 있죠? 사무소 빌려줬다는 소리죠? 그 말입니다. 자, 의 성격 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할 때 그 손해배상을 책임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사무소를 빌려주지 말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인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에게 장소를 주다. 이게 B가 이제 다른 사람이 여기서 말한. B가 여기서 말한 다른 사람인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자, 다른 사람이란 것은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업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무등록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일반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연습한다고 빌렸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란 것은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돼. 빌려주면 안 돼. 사고 터지면 사무소 책임을 사무소 주인도 져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 첫째 줄만 밑줄그세요. 다른 사람. 사무소를 총괄하는 개공이 아닌 자. 사무소를 총괄하는 개공이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이다. 그죠? 그죠? 예, 거기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무슨 책임? 마지막 제줄 후단 따라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개공은 다른 사람과 연대 동그라미. 연대에서 배상 책임을 지고 의뢰인은 개공에게 자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택적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한 내용들이죠?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자,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자신의 중개는 손해배상 외에도 사용자 책임을 진다. 나와 있죠? 그죠? 그 말이 이제 밑에 직원들이 사고 쳤을 때 그 말이에요. 개공도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 근데 뭐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섯 번째 후단 무과실 책임이라는 단어 있어요? 예, 거기만 밑줄 보세요.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도 무슨 책임? 무과실.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책임지는 것도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과실 책임. 그 관계만 좀 알아두세요. 끝났어요. 자, 칠판 다시 보세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이 여기서 말한 첫 번째고,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무슨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손해 발생? 재산상. 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래 당사자란 것은 갑하고 을. 예를 들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손해라고 못을 박았어요? 재산상 손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칠판 보세요. 을이 1억 2천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을이라고 가정을 해봐. 물건 샀는데 1억 2천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봐. 잠이 오겠어요? 잠 안 오겠죠? 1억 2천씩이나 발생했는데. 그래서 한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래서 1억 2천 플러스 정신적 손해 3천만 원. 그래서 1억 5천 달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왜? 법에서 뭐라고 못을 박았어요? 재산상 손해와 못을 박았어요. 물론 이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물어서 받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보호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는 안 해준다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무슨 손해? 그러면 정신적 먼스 X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알아두실 것이 손해가 확정이 돼야 돼. 그러면 앞으로 1억 2천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갖고는 배상 청구 못 해. 손해가 뭐가 돼?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1번하고 2번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란 뭡니까? 원인과 결과. 이것 때문에 손해 발생하든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발생해야지 다른 원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 인과관계. 그러면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증명. 손해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저 갑을 A 중에서 누가 져야 돼? 을. 피해자. 손해를 주장하는 자. 손해를 주장한다. 의뢰인 쪽에서 집니다. 그럼 뭘 입증을 해야 돼요? 손해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만 입증하면 돼? 누구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가? 그것도 입증해야 되고. 직원이 사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입증해야 되고. 또 인과관계까지 다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좀 불리하긴 해요. 그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입증은 누가 해야 된다? 피해자. 그러면 여기서 1억 2천 입증을 했어.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공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11, 12월 때 강의 들으신 분은 들었을 것 같은데. 몇 년? 10년? 무조건 10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죠? 이건 우리 중개사법 규정이 아니고 민법 규정이에요. 민법. 그래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이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자, 불법행위에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것은 어느 규정이에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안 적어도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냥 들으세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있는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렇죠? 내가 없는 것은 적으라 할 거예요. 있는 것은 한 말 안 해요. 밑줄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다가 아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얼마? 여기서 아까 여기서 얘는 1억이죠? 그럼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 이것도 이제 기간이 있어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요. 잘 모르겠죠? 3년입니다. 원래 2년이었는데 이제 그 상법이 바뀌어서 3년이야. 상법. 이건 상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중개사법 규정이 없으면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소멸시효 기간. 그죠? 개공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3년하고 몇 년? 10년. 보험금은 3년. 그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밑줄 그을게요. 끝났어요. 자, 226페이지 2번. 큰 2번에 자,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두 번째고. 그 양갈 1번 첫째 줄 후단. 오로지 무슨 손해에 한정된다? 재산상 손해에 한정이 된다. 밑줄 보세요. 반대 해석하면 정신적 손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밑에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오로지 무슨 손해만? 재산상 손해. 거기 첫째 줄 후단만 밑줄 보세요. 그다음에 양갈 2번 제목이 뭐예요? 손해 발생. 세 번째 줄 전단에 보면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확정적 동그라미. 그 말은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랬고는 안 돼.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제목이 뭐요? 양가로 1번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개공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개공의 기책 사이하고 거래 당사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예요. 그것만 밑줄 그으시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 4번. 제목이 뭡니까? 입증 책임 첫째 줄 후단. 입증 책임은 이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럼 누가 주장하겠어요? 피해자 쪽입니다. 개공 쪽이 지는 게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입증을 해내야 돼. 입증을 해내야 돼. 손해 입증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가? 인과관계 다 입증을 해내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적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있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부터 밑줄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따라서. 자, 공인중개사법상 거래 당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자, 불법행위 있는 날부터 몇 년? 자, 이건 민법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끝났어요. 자, 여러분 교재는 엄청 쓰여 있지만 실판 보니까 딱 몇 줄이요? 3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고의 과실. 그죠? 손해 발생. 무슨 관계? 인과. 이게 3줄이야. 그 3줄을 그렇게 풀어 써놓은 거예요. 공부할 것도 없죠? 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하면 무조건 100점이라니까. 그죠? 100점. 자, 그래서 가볍게 정리했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 요건 끝. 그 다음에 또 뭘 공부를 해야 돼? 업무 보증. 자, 큰 3번 개공은 업무 보증 설정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단어는 손해배상하고 업무 보증 두를 다루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책판 보세요. 자,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한다. 보험 드는 겁니다. 자, 보증 설정 시기 언제라고 했어요?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죠? 근데 앞에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일 것 같습니까? 등록 처분 이후부터 업무 개시 전이요. 내가 이거 엄청 강조했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 등록 신청 시라 그랬습니까? 처분 시라 그랬어요. 처분입니다. 신청이 아니라 등록 뭐 할 때부터? 처분 시. 그래서 구비서류에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 신청 시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 등록 처분 시부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시기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걸 공부해야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돼요. 보증 설정 뭘 알아야 돼? 금액.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증 설정 뭘 알아야 돼? 방법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알아야 돼요? 보증 설정 신고 절차를 알아야 돼. 세 가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금액 머리 굴려보세요. 법인 개공은 보험 얼마 들어야 됩니까? 2억 원 이상. 기억납니까? 우리가 분사무소 할 때 한번 약간 언급했어요. 법인 개공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2억 원 이상.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얼마씩?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 추가. 그러니까 주사무소 2억 들고 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1억씩. 추가 설정. 그럼 사무소 2개면 3억 이상. 주사무소 하나, 분사무소 하나. 그렇죠? 그럼 사무소 3개면 4억 원 이상.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다른 법에서? 이걸 줄여서 특수법인.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그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지역농협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요? 1000마리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보험을 들여야 돼. 1천만 원 이상. 그럼 나머지 특수법인들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랄지 지역산림조합이랄지 이런 것은 보험 얼마? 2억 원 이상 들여야 돼. 그러면 왜 2억 원이겠어요? 그럼 단순히 외워도 되지만 자, 이 나머지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 전혀 법 규정이 없어. 보험 얼마 들어가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일반 중개법인을 뭐 해서? 준용을 해서 뭘 해서? 따른다. 준용이란 말은 법 규정을 따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2억 원이야. 근데 이것은 1,000만 원 들어간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1,000만 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나머지는 얼마? 2억. 됐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법인도 분사함수 낼 때 분사함수마다 얼마 내야 되겠어요? 1억. 왜? 일반 중개법인은 뭐 하니까? 준용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 정리할게요. 법인 개공은 얼마? 2억. 분사함수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1,000만.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2억. 그렇게 공부해 주면 돼요. 그럼 개인들은 얼마? 1억 원 이상. 그렇지. 개인이 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 중개인,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이거예요. 그래서 보증설정 금액 끝났어요. 근데 이것은 뭐 절대 안 틀려. 근데 가장 수험 시행들이 자주 틀린 게 특수법인. 여기서 만약에 한다라면 나머지는 한번 들으면 다 잊어먹고 다 기억을 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방법. 보험 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자, 보증보험은 서울 보증보험회사가 있는데 보험료 냈고 보험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것도 공제료 납부하고 보험 드는 거.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보험료 냈고 보험 드는 거고. 그다음에 공탁 있죠? 공탁이 뭡니까? 돈을 맡기는 거. 어디서 운영해요? 법원. 그럼 1억 보험 들어가면 1억 맡겨야 되고 2억 보험 들어가면 2억 맡겨야 돼. 이게 공탁이야. 그럼 셋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보험 들면 되겠죠? 셋 중에서 뭐 들고 싶어요? 이 셋 중에서. 공제, 여기는. 보증보험, 여기는. 보험 안 들어버려? 오, 좋아. 여기는. 보증보험. 그래서 아무거나 자기 마음에 든 거 선택해서 가입하면 돼. 그죠? 예, 셋 중 하나 선택해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들 수도 있고 공제 가입할 수도 있고 공탁 셋 중 하나 선택 가입하면 된다. 됐어요?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뭐가 나와? 보험 증서가 나오죠. 원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본? 사무소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라 그랬죠? 그럼 신고할 때는 뭘 제출해야 돼? 사본. 이걸 증빙서면이라고 해요. 증빙서면. 그 다음에 공제 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공제, 증서. 그러면 원본은 게시하고 사본 제출하면 되겠죠? 공탁 가입하면 공탁 증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원본 게시하고 제출할 때는 뭐? 사본. 이렇게 신고서에다가 이 증빙서 갖추라. 그래가지고 어디다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자, 서북구에다 중개사무소를 냈더라면 서북구청장이 되겠죠? 보증설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증설정 뭐다? 신고. 여기서 말한 것은 보증설정 신고. 무슨 설정 신고? 보증설정 신고. 보증설정 신고. 이해되세요?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증 들었다는 사실을 직접 뭘 해주면? 통보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돼. 그죠? 왜냐면 보험 들어도 관청에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고하든지 또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해 주든지 그래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면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울 때 등록증을 준다고 했죠? 며칠 내에 준다고 했어요? 지체 없이. 그렇지. 기억하고 있죠? 아주 좋았어요. 자, 저거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돼야만이 등록증이 나와. 언제까지 나와? 진짜 확인되면 그것을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보증 설정. 어려운 거 없죠? 되게 쉬워. 여러분 교재는 엄청 많이 써 있어요. 자, 몇 쪽 드릴게요. 꼭 필요한 것만. 자,
자, 228페이지 1번 업무보증 의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자, 이게 법 조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여야 한다 했던 거나 주세요. 의무조항이요. 보험 드는 것은 의무조항.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중개업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돼. 중개업 안 하려면 모를까. 그죠? 그러면 특수법인도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요. 아까 여기 들어야 돼. 보험, 중개업 하려면 무조건 보험 들어야 돼. 이거 들잖아요. 지역농협 1,000만 원 이렇게. 중개업 하려면 무조건 보험 들어야 돼.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오른쪽 페이지. 229페이지. 설정 시기. 첫째 줄. 개설 등록을 할 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위원 조치, 즉 보증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때 등록을 한 때 그 동그라미 이거 이제 등록 처분시로 보면 돼. 한때란 말은 등록 처분시, 신청시가 아니라 뭐다? 처분시고. 그리고 옆에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아까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양가로 2번 제목이 뭡니까? 설정 방법은 그 내용 많이 적혀 있는데 내용 안 읽어봐도 돼요. 그 제목만 외쳐보세요. 보증보험 가입. 그럼 그 내용이 뭐겠어요? 보험료 내고 보험 들어 이런 소리요. 안 읽어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무슨 가입? 여기도 마찬가지. 공제료 납부하고 보험 들어 이런 뜻이고.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공탁기한은 뭔타? 여기는 돈을 맡기라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목만 외치고 그러시면 돼. 이제 뭐 복습할 때 상식으로 한번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231페이지 양가로 3번 설정 금액 나와 있습니까? 네. 법인 개공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두 번째 줄 분사함수는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 추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 아닌 개공은 두 번째 후당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체크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자. 이걸 무슨 법인? 특수법인.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 지역농협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지역농협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단 따라서 지역농협에 다른 특수법인 나옵니다. 다섯 번째 후단 여섯 번째 찾았어요? 네. 거기는 일반 중개법인과 같이 얼마 이상? 2억. 거기 분사함수는 얼마? 1억. 왜? 일반 중개법을 준용하니까. 똑같은 거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이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큰 3번을 보시게 되면 보증설정 신고 나와 있죠? 양갈 1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후 뭘 갖춰서? 증빙서 동그라미. 증빙서가 뭐라 그랬어요? 4번. 양갈 2번 나온 거예요. 1, 2, 3번이 4번들. 보험증서, 공제증서, 공탁증서 4번들 있습니까? 이걸 갖춰서 신고 동그라미. 신고는 보증설정 신고. 보증설정 신고. 등록 감청했다. 보증설정 신고하라. 뭘 갖춰서? 증빙서 갖춰서. 그렇죠? 근데 그 양갈 1번 네 번째 줄 다만 찾았어요? 네. 보증기관에서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뭘 했을 때 통보 동그라미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보험회사에 통보해주면 신고 생략할 수 있다.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자, DP에 넘기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가 끝났고 잘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요.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갑자기 공제로 바꾸고 싶었어. 그럴 수도 있죠. 왜 변경하고 싶었을까? 왜?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어요. 보증보험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계약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돼서 공제로 변경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공제를 가입해야 돼. 그럼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증서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 4번하고
변경신고서 갖춰서 등록관청에 변경신고하면 돼. 이때도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보험회사에 통보해주면. 그러면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변경할 때하고 절차는 같죠? 그러니까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고 절차는 같다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추가로 공부할 건 딱 하나야. 시기. 언제까지 변경 설정 신고해야 되냐? 이 시기 하나만 알면 돼. 언제까지겠어요? 기간 만료 전? 좋아. 뭐 비슷하네. 효력 있는 기간 중. 또 이거는 기다려본다. 기다려본다까지 나왔어. 자,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 신고해야 돼. 그럼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는 뜻이 뭐예요? 끝나기 전에? 끝나는 게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 우와. 6개월이 남았는데. 보증이 끊기기 전 그렇게 해야 돼. 보증이 뭐 하기 전? 그럼 어떻게 하면 끊겨버려요? 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공제를 가입하면 끊겨버리죠. 하루가 이틀이 끊겨버리잖아요. 그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사고 터지면 보험이 없죠. 그러니까 먼저 뭐 하고? 가입해서 효력 발생한 이후에 이걸 해지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효력 있는 기간 중. 무슨 기간 중? 이걸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네요.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자, 이거 자주 틀려. 한 줄도 안 되는데.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잘 보세요. 자,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어요. 몇 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다 돼가. 그러면 여기도 끊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자동차 보험도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돼? 만료 1이란 말을 써요. 전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만료 1. 만료 1. 그럼 오늘 24시에 보험이 만료된다라면 오늘까지 보험 들면 끊겨 안 끊겨? 그러니까 만료 1까지 재설정. 언제까지? 만료 1까지. 만료 1까지 재설정. 자, 이거 구분해야 돼. 이렇게 변경할 때는 효력 있는 기간 중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 1까지. 뭐 몇 줄 되지도 않아. 근데 이게 자꾸 헷갈려. 만료 1까지 절차는 갔어요. 보험 드는 절차는 갔고. 됐습니까? 만료 1 언제까지? 만료 1. 근데 이거 하나 또 해야 돼. 여기서 주의할 거 또 있어. 재설정은 하나 주의할 거 또 있어. 뭘 주의해야 되겠어요? 공탁은 빠져. 뭐가 빠져? 여기는 보증보험하고 뭔만? 공제만 재설정이란 말이 들어요. 공탁은 왜? 공탁은 돈을 맡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간 만료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나올 때 보증보험, 공제, 공탁으로 인하여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 이렇게 지문 들어가면 틀리고 그런다고. 공탁이라는 지문은 빠져야 돼. 이해됐어요? 공탁은 빠져. 재설정에서는 공탁이 빠집니다. 그거 주의해줘야 돼. 그 두 가지만 주의하면 절대 안 틀려. 만료 1하고 공탁 받는다는 사실. 두 가지. 그죠?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231페이지 양가로 1번. 자, 232페이지네, 2페이지. 2페이지 양가로 1번 보증 변경. 가로 안에 무슨 변경? 종류 변경 나와 있습니까? 자, 첫째 줄 읽어갈 테니까 밑줄 그려 안 되면 그으세요. 보증 설정한 개공이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임의부터 가로를 묶으세요. 임의 설정한 효력 있는 기간 중, 그 가로를 묶으세요.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이게 핵심. 자, 효력 있는 기간 중. 그래서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변경 신고서에 의해서 관계증서 사본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변경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 설정 신고한다는 거. 무슨 기간 중? 그거의 핵심이에요, 핵심. 효력 있는 기간 중. 절차는 똑같아요. 절차는 똑같으니까. 양가리 2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근데 가로 안에 뭐?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딱 두 가지 하라 그랬죠? 공탁은 받는다는 거하고 만료 1까지. 자, 두 번째 줄 중간 만료 1. 당해 보증기한 만료 1. 가로를 묶었어요? 당해 보증기한 만료 1. 만료 1. 만료 1. 그리고 뭐가 받는다?
자, 네 번째 줄 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거 두 가지만 알아놓으면 기간 만료에 대한 재설정은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진짜요. 그죠? 그것만 주의. 끝났어요. 그래서 변경하고 기간 만료에 대한 재설정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냐? 5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칠판 한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줘야 할 서류가 뭐겠어요? 자, 둘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자, 갑과 고래 중에 건네줘야 할 서류가 뭐가?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몇 부 작성해서? 세 부 작성해서 일방 줘야 돼, 쌍방? 이 거래계약서, 쌍방. 또 확인, 설명서, 일방 교부요, 쌍방? 쌍방. 또 보험, 증서, 사본, 일방, 쌍방. 쌍방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서면이 넘어가야 돼? 세 가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험증서, 사본. 몇 개? 세 개. 다 줘야 할 서류예요. 근데 이 보험증서, 사본을 줄 때 그냥 줍니까? 이 속에 있는 거 설명하고 줘야 돼. 이 설명 사항이 뭐냐? 뭘 설명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자, 이 보험증서에 보면은 보장 금액이 들어있어요. 보장 금액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거기 보면 그냥 알아. 근데 설명하라 그랬어요, 법에서. 개공이 설명해줘야 돼. 그죠? 또 보장. 기관. 기관이라는 것은 보증보험회사냐, 공제조합이냐, 공탁기관이냐, 이런 거. 그리고 그 뭐? 소재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장. 기간. 몇 년 보험 들었냐, 이게. 2년 계약할 수 있겠지. 계약 나름이지. 일반적으로 1년이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럼 이것도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 줘야 되죠. 그리고 보험증서 사본을 줘야 돼. 그러면 이 설명하지 않아도 처벌받고 교부하지 않아도 처벌받아. 설명하고 교부하라 그랬어요. 뭐 하고? 설명하고. 귀찮은 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둘 다 위반하거나 그러면 제재가 따라 붙겠죠. 어떤 제재 따라 붙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 1번 업무정지, 2번 과태료, 3번 등록 취소. 과태료? 얼마? 과태료 100만 원? 근데 왜 옆에는 대답 안 해? 짝꿍은 대답한데 아주 좋았어요. 여기는. 예? 잘 모르겠습니까? 아주 좋았어요. 이게 정답이네. 예,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요, 과태료. 이거 업무정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자주 틀리냐면 우리가 대부분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근데 이것은 과태료 사유야. 설명하지 않아도 과태료, 교부하지 않아도 과태료.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232페이지 5번 보증 관련 설명 및 교부 의무 나와 있습니까? 자, 두 줄 보세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동그라미. 설명하고입니다. 둘 다 하란 소리예요.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나와 있죠? 그 설명사항이 세 가지 있잖아요. 금액, 기관 및 소재지, 기간. 나와 있어요? 설명하고 주라 그랬어. 설명하고. 그거죠. 끝.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6번의 공탁금 회수 제한. 공탁이란 건 아까 뭐라 했어요? 돈을 맡기는 거. 근데 돈을 맡겨놨어. 근데 그냥 폐업하거나 사망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1억 맡겨놓은 공탁금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찾아가? 몇 년간? 3년간. 사망 폐업 동그라미 3년 동그라미. 폐업하고 사망 동그라미 3년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왜 이런 규정을 뒀어요? 왜 3년간 못 찾게 이런 규정을 뒀냐고. 계약해서 물건 살 때는 사고 사실을 몰랐어. 근데 한 6개월 후에 하자를 알았다고. 뭐 면적이 부족한 거 모르고 있다가 청약해 보니까 부족하더라고. 알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폐업하면서 공탁금 다 찾아가 버리면 보험이 있어 없어? 그래서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어? 3년간 못 찾게 돼 있어.
그래서 공탁은 이래저래 불편하죠. 그러죠. 못 찾게 돼 있던 거 알고 있습니다. 끝. 자, TP 넘기세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7번이 뭐예요? 보증금 지급 절차가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칠판으로 정리할 테니까 칠판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머리 굴려보세요. 자, 지금 손해 입증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피해자. 피해자 의뢰인 쪽에서 손해를 입증을 합니다. 그럼 누구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 개공하고 자, 의뢰인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라고.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사람이 보험증서 다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래서 어느 보험 들은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 청구해도 되지만 어차피 청구해봤자 보험회사하고 먼저 하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증기관에다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청구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 구비서류. 자, 가장 먼저 이 사람이 1억 2천 발생했다. 배상해달라. 그러니까 개공이 알았다. 그럼 봐주어라. 우리가 8철에 합의를 하자. 그러면 합의서를 제출하면 돼. 그러죠? 뭘 제출하면 돼? 손해배상 합의서. 근데 일반적으로 개공들은 책임질라래, 안 질라래? 나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얼마 지급하는 판결문이 나와, 안 나와? 이거 4번. 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무슨 조서? 화해 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조서. 그럼 이게 전부가 되겠어요? 이 중 하나가 되겠어요? 왜? 합의 이루어지면 재판 갈 일이 없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의뢰인에게 뭘 지급해요? 보험금 지급하겠죠? 손해배상금 지급할 거 아니에요? 얼마까지 지급해요? 보험 2억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쓰면 안 되고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1억 들었는데 1억 2천 발생했으면 1억 2천 다 안 해주겠죠? 보증 설정 한도 내 1억까지만 보험회사는 그러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면 보증기관에서는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갚아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돼. 그럼 다시 보험 들어야 됩니다. 며칠이네? 15일 이내 보험 다시 들어야 돼. 그래서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무슨 가입? 다시 가입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왜? 보험계약 해지됐으니까.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료 내고 보험 드는 거죠. 다시 가입. 공탁은 돈을 맡겨놓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 보전이란 말을 써. 보전. 자, 다시 채워 넣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보전. 1억 공탁했다가 예를 들어 7천 배상을 해줬다면 7천 채워 넣으라고. 그럼 지급액을 채워 넣겠어요? 부족액을 채워 넣겠어요? 부족액? 같은 거 아니에요? 부족액하고 지급액 같은 거 아니냐고. 같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액을 보존한다면 틀려. 뭘 보존한다? 부족한 만큼 보존한다. 이게 맞아요. 왜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어요? 지급액하고 부족액이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랬는데 왜?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른 거 봐볼게요. 이 사람이 보험 들어가니까 공탁을 해놨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얼마만 보험 공탁 들으면 돼? 근데 처음에 1억 2천을 공탁을 해놨어. 왜 그랬어요? 왜? 아무래도 사고 칠 것 같아서. 미리 해놨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 쳤네. 그래서 여기서 7천을 지급했어요. 이걸 지급액이에요. 사고가 7천이 나서 손해가 얼마가 나서? 7천이 났으니까 공탁기관에서 7천만 원 지급했어. 그럼 남아있는 돈이 얼마? 5천 남아있잖아요. 5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은 1억만 보험 들면 되죠. 그럼 얼마만 채워 넣으면 돼? 7천 넣어도 되지만 굳이 7천 안 넣고 5천만 채워 넣어도 1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지급액이에요? 부족액?
부족액. 그러면 지급액은 아까 얼마였어요? 7천. 부족액은 5천. 그러면 이건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 다른 경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이제 나중에 지급액을 보존한다 그러면 못 잡아내. 신경 안 쓰면 못 잡아내. 강조해도 안 보여. 여러분들 지금 OX 문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뭐 문제도 나갔고 그건데 이거요. 잘 안 보여. 이것만 들어오지 눈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전 채워 넣는다는 거고 지급액을 보존한다. 부족액 15일 다 신경 써야 돼. 이해되셨죠? 예, 그게 절차 끝났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34페이지 7번 보증금 지급 나와 있습니까? 네. 양갈 1번 보증금 지급 청구 시 첨부 서류 두 번째 줄 후단 당해 의뢰인과 개공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사무명 이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몇 줄 보세요. 그 고비 서류 몇 줄? 고비 서류야 뭐 한 번 정도만 읽어두시면 될 거예요. 한 번 정도만 몇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제목이 뭐요? 자, 개공 동그라미. 개공은 얼마까지 배상해야 돼요? 전부 동그라미. 전부. 주어를 잘 봐야 돼. 보증기간 그러면 보증설정 한도 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개공 그랬으니까 전부야.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달라고. 개공 그러면 전부. 보증기간 그러면 보증설정 금액 한도 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동그라미 4번. 제목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증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3년. 그거요. 자, 두 번째 줄 후단 따라서부터 밑줄 보세요. 어느 법에 의해서? 상법입니다. 상법 규정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부터 몇 년간? 3년 동그라미 3년 됐어요? 동그라미 하고 구상권 두 번째 줄. 구상권이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쳐. 아까 이거 뭐라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고 나서 개공에 구상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이게 사람 죽이는 단어이라고 그랬어. 뭐라고 놨어요?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금 공탁으로 손해배상할 때는 며칠이네? 15일 동그라미. 자,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 동그라미.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입니다. 다시 가입. 그 다음에 공탁은 보존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채워 넣는 걸 보존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급액을 보존한다 그랬습니까? 부족액 동그라미. 다 신경 써야 돼. 이 두 줄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 두 줄이 사람 죽이는 거라고. 부족액을 보존한 다 문제예요. 문제. 15일도 문제, 다시 가입도 문제, 보존도 문제, 부족액도 문제. 이해됐어요? 예, 꼼꼼하게 좀 공부해서 끝났어요. 제재는 놔놓고. 보험 끝났어요. 자, 우리가 보험 파트 아까 시작할 때 보험 파트 시작했죠. 뭐 손해배상 성립 요건 몇 가지 세 줄밖에 안 돼 있고 보험 들은 것도 몇 줄 안 됐는데 1시간이나 걸렸네. 그렇죠. 정확하게 1시간 걸렸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어떻게 합니까? 네,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보험 끝났어요. 휴식 같습니다.